야, 엄마 갱년기고 몰라? 보면 몰라? 감정을 얘기하지 말고 상황을 얘기하라. 중년의 여성분들이 대우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미리미리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겟밍아웃을 하시고 저는 이제 심리 전문가로 현장에 있어 보면은 병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서 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심각한 걸 많이 보기 때문에 무조건 오픈하는 게 좋다고 봐요. 네, 일단 가족한테 오픈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감정을 얘기하지 말고 상황을 얘기하라 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보면 몰라? 딱 보면 몰라? 나 짜증 내잖아, 몰라? 이러면 남편이 몰라요. 이게 멍한 눈빛으로 쳐다본대요. 그럼 막 화가 막 난대요. 감정으로 핀잔을 주면서 나 갱년기야! 말귀 못 알아들어? 보면 모르냐? 막 이래버리면 정말 못 알아듣고 자기만의 동굴로 가실 수 있어요. 아, 여보, 내가 호르몬 이제 산부인과도 가고 해보니까 갱년기가 맞대. 그래서 최근에 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짜증이 나고 막 잠도 못 자고 힘들었던 게 그런 원인이 됐던 거래. 상황을 자세히 공유해주고, 특히 남편들하고 대화할 때, 겟밍아웃 할 때 의사들이 했던 어떤 그런 이제 피드백들, 이런 거를 얘기해주면 돼요. 왜냐면 남편들은 대체로 알았어, 당신 갱년기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좀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묻고 싶어요. 남자들은 방법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생님이 말이야, 남편한테 좀 많이 살갑게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해달라고 말해달라고 얘기했어. 그럼 남편분들이 훨씬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이제 보고하십니다. 아이들한테 똑같이 야, 엄마 갱년기고 몰라? 넌 지금 눈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눈치 챙겨?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지 마시고, 얘들아, 니네도 사춘기가 오잖아. 엄마도 중년의 사춘기 같은 거야. 그래서 막 갑자기 짜증내거나 갑자기 울컥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 아이들에게나 남편에게나 주변에 어떻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중년의 여성분들이 본인이 필요한 거를 받아서 대우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특히 제가 어머님들에게 많이 말씀드리는 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셔라. 엄마는 무슨 카페 어떤 커피가 좋아. 엄마는 어떤 그 빵집에 어떤 케이크 인생 케이크야. 이런 걸 해주면 애들이 용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엄마 갱년기인데 좀 기분 좋게 해줄까? 그러면 형 같이 가자 해서 그 케이크 사서 주면 그 애들도 되게 기분이 행복해요. 엄마도 되게 고마워. 그 마음 씀씀이가 되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중년의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든지 요리를 할 때나 집안일을 할 때나 남편과의 관계나 아이와의 관계나 모든 부분에서 초점을 자기에게 가지고 있어라. 잠깐만, 애들이 뭐 좋아하더라? 남편이 뭐 좋아하더라? 하지 마시고 매사가 모든 게 다 그래버리면 저라도 화가 나겠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많아요. 많이 희생을 하고 항상 누구를 위해서, for you,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한다는 건 어떤 심리가 생겨요? 기대 심리가 생기잖아요. 예,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지. 특히 남편들은 나를 위해 해줬다는 생각 못해요. 그 맨날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러면 아내가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했어. 짠데? 맛이 없는데? 이러면 확 그냥 때려버리고 싶은 거죠. 예. 회사에도 사실은 이제 치료가 심각해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야 되고, 또는 회사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여성 CEO 분들 보시면 사실 옛날 같으면 내가 이거 막 기분 좋게 척척척 넘어가는데, 나는 짜증을 안 냈는데 이제 직원들이 보기에는 짜증을 냈다라고 지각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면 당황스럽다.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되게 자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업무에 어떤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 그러니까 업무 핑계 대는 게 아니라면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지금 갱년기여서 내가 조금 감정이 격해졌어. 그거 좀 이해해줘. 이런 식으로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일을 만약에 옛날에 일을 이만큼 했는데 내가 갱년기가 되고 나서 잠도 막 한두 달 못 자더니 막 조금만 집중을 해도 피로감이 확 올 때 스스로 느껴요. 내가 이 일을 이제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자신감이 좀 떨어집니다. 여성분들도 요즘 뭐라고 하냐면 회사 갈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다. 이 정도로 내가 이 일의 능력이 떨어져서 자신감도 떨어졌는데 해야 돼, 실제로. 직장에서는 하라고요. 그럼 이게 불일치가 되는 쪽에 몸이 쪼그라들어가면서 정신적으로 공황이 되게 많이 와요. 회의하다가도 공황이 와서 숨이 안 쉬어지면 그게 내가 갱년기가 와서 공황장애까지 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인 그 시선에서 상당한 그 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시고 미리 신호를 알아차리고 미리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겟밍아웃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융이라는 이제 심리학자가 말한 인생을 하루에 비교를 해요. 인생이 우리 20, 30대 청춘일 때를 그때를 오전이라고 보면 이 중년기를 정오 딱 12시 지점으로 보고 후반의 인생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정신적 탈피를 하면서 준비를 하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이 인생 전반에는 바깥으로 향해 있는 나였다면 이 정오를 지나는 인생 후반에는 안으로 향하는 나를 만나자. 나를 정말 소중한 나로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내면을 챙기는 시기.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갱년기 이후가 되게 좋아요. 아, 나는 이런 아이였구나. 리얼한 진짜 셀프, 리얼 셀프라 그러는데 리얼 셀프랑 마주하는 시기다. 나를 진짜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돼서 그때 부족한 게 뭔지 좋은 게 뭔지 이거를 이제 나와 대화하는 듯한 그런 정오 이후에 삶인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몸의 변화에만 너무 국한하지 마시고 내가 나를 한번 마주하고 받아들여 보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주 잘 지나가실 것 같습니다.